자, 이 사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이 박정희 대통령에 얽힌 제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탄원 스님을 모시고 시봉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김인년입니다. 김인년 1979년 김인년에 봄인데 안양에 있는 한마음산원에 탄원 스님을 모시고 가끔 법문을 하러 가는데 제가 모시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한마음산원의 그 대행스님 방에 저하고 탄원 스님하고 대행스님만 셋이 있게 됐어요. 근데 자꾸 나보고 나갔으면 하는 눈치를 했는데 제가 좀 눈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소리를 그냥 생각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더니 그냥 대행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김인년 1979년 봄입니다. 김인년의 기미가 특별한 기미가 있다고 탄원 스님한테. 그래서 무슨 기미가요? 탄원 스님이 물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락사인지 암살인지 묘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탄원 스님께서 참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랬죠. 그런데 그 해에 정말로 11.6 사태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그때 그 뉴스의 전파를 듣고서는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그 대행 스님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들었냐면 그 다음 얘기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대행 스님이 하는 말이 차기 대통령은 양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탄원 스님이 물으니까 양띠가 옵니다. 이렇게 대행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띠가 양띠예요. 신미생 양띠. 아주 기절할 만큼 놀랬지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잡아서 권력의 그 최중심에 섰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또 한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은 아주 정말로 감춰놓은 비사를 내가 한마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웃기는 얘기로는 정말로 그 양띠 된 사람이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대통령 하면 어떨까요? 대행 스님이나 탄원 스님한테 여쭤봤을 때 탄원 스님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웃으면서 원일 민뒷당이라는 당명을 하나 줘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전두환 정권 잡기 전에 보안사라고 그러죠. 정보분지 보안사인지 끌려가서 죽도록 들어갔고 아주 일생을 아주 좌절속에 치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주를 아는 게 아니고 그 대행 스님의 신통력이거든요. 그 신통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저한테 입파사나도 배우고 불교 학자로서는 거두가 된 임승택 교수가 있습니다. 그 임승택 교수한테 지금 경북대 교수를 하는데 임승택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초기 이 경전에 혹시 신통력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혹시 모든 깨달은 아라한들은 전부 신통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임승택 교수는 그렇지 않고 신통력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력 없는 아라한도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 신통력이 꼭 다는 아니고 일부 신통력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력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는 제일이라고 하는 목련 존재가 있었지요. 그 나머지는 신통력이 있다 소리는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꼭 도가 있다고 해서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통력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지력을 얘기합니다.
하는 거겠죠. 그런데 도가 없어도 신통력이 있는 그런 신도들이나 불자들이나 또 불자나 불교 믿지 않는 딴 이교도들도 신통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정의하기를 신통력이 도는 아니다. 신통력이 있다고 어떻게 그게 도인이냐? 진리를 깨닫는 자만 도인이다. 이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신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그 대행 스님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건데, 이 양반이 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 자신이 도를 지금 차원에서 도가 그 양반보다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또 그 양반이 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신통력 하나만큼은 제가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사생이죠. 또 태월에 태어났습니다. 경신일주고 무인일주. 그런데 그 명리서적에 보면은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금수상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금이 대체적으로 금수상관은 사주 중에 제일 총명하다는 부류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수상관 최총명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경금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금수상관 맞잖아요. 그런데다가 경금이 신우에 앉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하고 강직하고 또 그 줏대라고 할까? 기백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체력 강하고 또 의지가 대단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 천간에 묻고 생각이기 때문에 상관에 태인했다. 그리고 일주 자체가 약하지 않고 아주 강건하다. 그리고 이 사주는 벼슬을 할 수 있는, 공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이 떠 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시에 제일 금수상관이 사화가 있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한데 인목이 있기 때문에 자식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신충했고 사회충했고 인신사에 다 충했기 때문에 일생이 파란이 많고 또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머리는 있지만 전부 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생기가 되니까 총명하고 생산적이고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일생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연이 많아. 그래서 결혼 인신충이 있으니까 결혼도 사연이 있었고 또 아랫사람한테 총탄도 맞았고 또 벼슬도 했고 또 그 체격에 비해서 강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주의 특징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간에 무토가 떴으니까 자비도 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점은 인신충이 떼서 목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총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저 운이 좋아야 되겠죠. 총평을 한번 보자고요. 초년에 신약하지 않은데 신약한데 금운을 만났어요. 그래서 32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했다. 했다고 하지만은 평범한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은 연운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신약하니까 금운을 만났으니까 유지는 했어도 이렇게 화의 기운을 이렇게 뺏어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공직이나 또 직책이나 이런 데서도 기복이 있고 삶의 시련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2세부터 10년간 6.25 끝난 다음에 투스타 됐어요. 사단장을 했어요. 관운이 떴다. 32살부터 관운이 떴거든요. 정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때 금수상관은 제일 좋은 것이 신약하지 않으면은 화운이 들어오면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화운이 들어와서 토를 또 생해서 토생금했기 때문에 32세부터 운이 들어왔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세 혁명할 때까지 군대에서 사단장을 했고 별을 달았다고 하면은 운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2세에 혁명을 했어요. 그런데 혁명을 했을 때 성공이냐 가능이냐는 이게 운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병화운이 들어왔어요. 병화는 군권, 벼슬, 또 이 사주 좋은 거에 비해서 사주의 특징인
병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혁명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20년 대권을 잡은 것은 천하가 다 알거든요. 그 가운데 대권을 20년 잡은 가운데 갑인년에는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맞은 것을 여러분들도 그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목이 인수를 파했고 인신 충을 때렸기 때문에 그 해는 갑인년에는 이게 74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때 광복절에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맞은 이런 거 보면은 운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42세부터 20년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또 세상을 놀라게 했고 대한민국에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죠. 이게 다 모든 것이 운에 따른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김인영의 끝에 12.6 사태가 나가지고 총탄에 맞았을 때가 가분에 막 들어왔을 때 제일 이 사주가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금수상관의 목이 충을 때리고 이 무토가 토생금 해주는 무토가 절단 날 때 이 사주는 운명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60에서 딱 간목이 들어오니까 무토가 절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김희대운 마지막에 이게 그 부하의 총에 서거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봤죠. 그래서 박정희 사주는 제가 모두의 얘기를 했지만은 사주로 보면은 그렇게 양타고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 총 맞아 죽는다 이렇게까지 알기는 힘드는데 신통력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다시 소름 한번 끼쳤고 사주로는 61세 때 대운이 없었으니까 이 사주는 끝장이 나는구나.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신산이나 뭐 이상하게 붙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주는 있는 그대로 오행, 상생, 상극과 육친을 비교하다 보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사주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이것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를 평가를 마칠까 합니다.